자, 이번에는 그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쪽 부분에 대한 인면 마감을 해야 되겠죠. 이쪽 부분에 대한 인면 마감은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라인을 하나 쭉 올려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지붕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하부는 아직 안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랑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만들 거고요. 자, 일단 반자높이 아까 문제상에서 반자높이는 2400이었어요. 그러면 방바닥 선에서부터 2400을 올려야 되겠죠. 방바닥 선에서부터 2400을 올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붕의 시작선이에요. 긴 지붕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단면이 시작되지만 실제로 긴 지붕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이쪽 우리가 봤던 1200선에서부터 긴 지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긴 지붕에서 600을 올려서 자, 렉탱을 합니다. 1000에 400 10에 3을 매니까 X라인 할 거예요. XL 엔터 X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셔서 놓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지붕이 시작돼서 우리가 필요한 지붕은 여기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테두리보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밀어시킬 거예요. MI 엔터. 자, 여기가 용머리선이기 때문에 자, MI 엔터에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필렛해서 마지막 지붕 끝선 마무리 한번 해볼 거예요. 선이 두 개 들어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지붕선까지 작업을 한 거 확인했고요.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은 지우는 게 아니고요. 무브 하셔가지고 이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나중에 물매 작업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캔틸레버랑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소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살려두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붕선까지 나왔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방문 쪽에서 잘려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용마루 선 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용마루 선 전에서 한번 잘렸어요. 움직였죠. 커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커팅이 돼서 여기까지 나갔단 말이죠. 용마루선 넘어서까지 대략 범위를 보면 여기가 2000이면 여기도 대략 2000 정도 나가서 끊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옵셋 대략적으로 2000이기 때문에 2000을 딱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치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잘려진 부분에 대한 텀을 줬어요. 자, 이제 선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 절단선 부분 밖으로는 더 이상 도면이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고요. 전체 렉탱을 해서 전체 크기를 잡아요. 전체 크기를 한번 잡아서 이 전체 크기 밖으로 나간 선들을 한 번은 트림의 명령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는 있어요.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들 다 정리를 한번 했고요. 자, 이제 지붕 슬라브 작업을 할 거예요. 지붕 슬라브 옵셋 120 올라가죠. 120 올라가고 그 위로 12번 몰탈선이죠. 12번 이렇게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익스텐드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MI 엔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부분 작업도 진행을 해 놓을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딱 작업을 한 상태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바탕화면에다 저장할게요. 뭐라고 저장하냐면 우리 남측 인면도였죠. 남측 인면도로 저장을 하나 해놓고요. 자, 남측 인면도로 저장 하나 된 거고요. 다시 한번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번에는 A 부분 단면 상세도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남측 인면도 하나, A 부분 단면 상세도 하나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도면이 A 부분 단면 상세도인지 남측 인면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A 부분 단면 상세도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건 저만의 팁인데 남측 인면도 그릴 때 여기까지 해놓으면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자, MA 이용해서 선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이 작업을 했을 때, 자, 히든 선을 노랑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노랑 히든 하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MA를 이용해서 바꾸는 게 효율적이죠. 자, 이렇게 해야지 지붕의 경사각에서 나타나는 물매선이 정확하게 보일 것이고요. 자, TR 엔터에서 여기에 올라가는 이 선들 있죠?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이 선 사이를 다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작업을 했고요. 이 600선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필요한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여기서 작업은 정리를 했고요. 자, 옵셋 600 중심선을 기준으로 첨화나옴 600선 나오고요. 자, 이게 이제 첨화나옴 선이니까 인면선에 대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인면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라인으로 이렇게 직선 하나 긋고요. 옵셋 200 내려요. 이렇게 내리고 다시 120. 이 120은 요 슬라브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12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필렛 멀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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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꺾어서 일단 작업을 거의 완료를 했죠. 여기를 기준으로 자르고 자르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고 자,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을 살려두는 이유가 이쪽에는 인면으로 지붕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려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이제 이 부분부터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옵셋 120 캔틸레버죠. 자, 캔틸레버는 저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캔틸레버는 가급적 만들라 그랬죠. 아이고. 가급적 캔틸레버는 작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캔틸레버 하시고 TR 엔터에서 캔틸레버 나가는 건 이제 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외벽선 선 정리한 다음에 MA 엔터. 여기에서 보이는 캔틸레버는 단면으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캔틸레버가. 자, 단면인지 인면인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캔틸레버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면이 되겠죠. 이쪽 지붕만 인면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단면이잖아요. 단면이면 이제 단면에 맞게끔 캔틸레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캔틸레버 뚫었어요. 이렇게 뚫어서 같은 철근 콘크리트 단면으로 캔틸레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REC 렉탱이죠. 렉탱 하셔가지고 골뱅이 벽돌 한 장 크기죠. 190, 높이 60. 아니 90이죠. 90에 60이죠. 예. 벽돌을 0.5비로 쌓으니까 벽돌 2장. 자, 이렇게 2장 올리시고 120 높이가 되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라인을 하나 거서 여기도 역시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지금 렉탱으로 했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해도 돼요. 그냥 분해해서 해볼까요? 자, 분해했어요. 옵셋 10 한 번, 두 번. 여기도 한 번, 두 번. 이쪽도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작업하고요. 다시 옵셋 10을 이쪽은 위로 한 번.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할 겁니다. 필렛 멀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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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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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 거는 이렇게 마감이 되겠죠. TR 엔터 해서 이 부분에서 나가는 선은 지워질 거고요. 익스텐더에서 여기 있는 선 두 개는 여기까지 올라와질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지금 미장 몰탈 마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이 되어지는 게 맞고요. 자, 이 작업 다 끝났으면 자, 선택하셔가지고 선택할 필요 없죠. MA 하시면 되겠죠. 위에 이미 히든을 그려놨으니까 자, 히든 선으로 가운데 것만 바꿀 거고요. 자, 다시 푸른색, 파랑색, 푸른색, 파랑색 선을 이렇게 이렇게 마감 지을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지을 거고요. 이 상부는 어차피 여기서 지금 그 반자트를 그린 다음에 그 반자트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다가 선만 하나 그려서
여기가 마감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그 지붕, 인면 지붕 마감을 한번 해 볼게요. 이 부분. 자, 인면 지붕 마감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있는 선이 하나 올 건데요. 스탠드에서 선이 하나 올 거예요. 근데 요 단면선이 아니라 인면선 하나만 올 거고요. 요 인면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이 인면선은 단선으로 보이게끔 작업을 한 번 더 불편하더라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단면선 하나 보이게 작업을 했고요. 옵셋 600이죠. 처마 나옴. 긴 지붕의 중심선이 여기니까 600 처마 나옴 나오고요. 이 600 처마 나옴 나온 선에까지 얘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라인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긋고요. 이쪽 단면 부분이랑 똑같아요. 옵셋 얼마를 하냐면 200을 하죠. 옵셋 200을 하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옵셋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심선 기준으로 이쪽으로 100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필렛 멀티, 자, 여기서 요렇게 끊어지고요. 요렇게 끊어지고 요렇게 끊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심선보다 100이 더 들어왔잖아요. 앞에서 보이시면, 앞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얘는 벽지의 중심선이지 벽의 끝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190 나누기 이만큼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90 선에서 안으로 100을 더 나오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선은 나와야 되니까 끊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단선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선의 색깔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선 작업을 불편하더라도 단선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선은 별도의 색깔의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해서. 자, 원래 제가 지붕선 작업할 때는 여기 지금 하나가, 여기 있는 선이 아까 단선이 잘리지가 않았네요. 네, 단선이 잘리지 않았으면 그립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니까. 자, MA에서 원래 여기 지붕은 녹색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0.2mm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파란색으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단면에 들어가는 인면은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냥 이건 저만의 방식이죠. 원래 선 두께 자체가 뚜렷이 나타나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면 작업 뒤쪽으로 인면도에 있는 지붕까지 보여지는 그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창문, 고정 창문 마감을 해야 되겠죠. 우리 도면을 잘 보시면요. 창문에 여는 표시가 이렇게 미닫이로 있는 창문이 있는 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창문이 있어요. 이거는 고정 창문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고정 창문을 할 때 제가 정답을 잠깐 꺼내 볼게요. 자, 고정 창문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자, 고정창 작업을 할 때 보면 여기에 고정창이 있는데 이 고정창이 세로로 길게 보여지는 고정창도 있어요. 근데 세로로 길게 보여질지 아니면 여기서 끊어질지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 킨 김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벽체선인데 쭉 올라가서 천장까지 가는데 여기에 굳이 문도 없는데 인방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부까지 이렇게 쭉 통해서 올라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이 긴 고정창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 일반 창문이랑 똑같이 1200 내린 시점까지만 고정 창문을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지금 설계자 마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옵셋 62번, 한 번, 두 번.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감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족조 벽체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와 주고요. 그 다음에 TR 엔터에서 이 부분 선정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벽돌이 올라가고 여기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즉 여기 보시면 벽돌이 여기까지 이렇게 마감을 해서 단열재를 막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는 필요 없는데 선을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마감을 해줘야 돼. 아이고, 제가 저 잘못했죠. 요게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지금 잘못했죠. 자, 이렇게 되어져야죠. 그래서 벽돌로 마감하는 부분이 나타내지고요. 여기는 이제 창대돌, 벽돌을 비스듬하게 세우는 창대돌 도면 작업을 표현하시면 되는데, 창대돌 도면 표현하는 방법은 골뱅이 190에 그리고 90, 벽돌을 옆으로 세워 쌓기 때문에 190에 90 하고요. 얘를 로테이트를 하는데, 여기 왼쪽 하단부를 기준으로 15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 부분을 무브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창대돌 사이즈가 구성이 되고요. TR 엔터 하셔서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 잘라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선도 잘라내야 되겠죠. 이쪽은 인면이 보이고 이쪽은 단면에 대한 그 벽돌의 기호가 나타나집니다. 자, 벽돌 기호 넣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그리고 각도는 0도, 간격은 60, 벽돌 하나의 높이죠. 자,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리고 또 여기. 하는데, 아니죠. 잘못했죠. 제가. 왜 그러냐면 색깔이 각각 틀리잖아요.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엔터해서 확인 넣고요. 하나가 선택이 안 됐죠, 지금. 자, 이게 막힌 걸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선 하나 그냥 여기까지 그냥 막아 놓으시고 나중에 지우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엔터 확인 누르셔서 집어넣고요. 자, 다시 한번 해치를 넣을 건데 똑같은 방식인데 왜 굳이 나눠서 하냐면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인면 해치거든요. 인면 해치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해치만큼은 색깔이 파란색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해치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해치 다시 한번 벽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45도 스페이싱 간격, 아니, 간격 두기는 40입니다. 자, 그래서 단면 벽돌이다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아이고, 아까 막은 거 제가 지웠죠? 각도 45도, 간격 두기 40. 자,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있는 사선의 색깔만 파란색으로 넣어주시면 벽돌 기호가 나타나졌고요. 상단에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0이잖아요. 옵센 60 하셔가지고 가운데 선 하나 넣고요. 이 선은 파란색의 베팅선으로 바꾸시면 되고, 지금 베팅선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특성 선택한 다음에 특성을 0.4로 바꾸시면 0.8이죠. 0.8로 바꾸시면 작업이 되는데, 너무 크면 요거는 별도로 조금씩 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단열재 들어간 기호까지 완성을 했어요. 단열재 들어간 기호까지 완성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작업이 언추됐다라고 확인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창문입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고정창이잖아요. 고정창이기 때문에 렉탱을 하는데, 렉탱은 사실 그 일반 창문이랑은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기 때문에 그 높이는 45고요. 간격은 120으로 주시면 되는데, 굳이 120으로 안 하고 200으로 하시면 우리가 190으로 했죠. 150으로 할게요. 왜냐면 절반 정도 들어가지게. 크기는 크게 상관없는 게, 여기는 요 창틀이 요렇게 들어가 주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거를 45로 안 하고 30으로 해도 무방을 해요. 30으로 해도 무방하니까 그거는 고정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창문 만드는 거랑 똑같이 골뱅이 30에 60짜리 하나, 창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창문 선틀이죠. 창 선틀이죠. 선틀 하나 만들어주고 중심선으로 하나 올리고 양쪽 끝선 하나씩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MA 이용하시는데 MA 이용하시기 전에 그냥 창문은 우리가 0.3mm를 쓰니까 통상적으로 0.3mm로 작업을 할게요. 하는데 노란색 반드시 단면이어야 되는 선들은 이렇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은 우리가 알루미늄 샤시로 고정창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셋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목재창호의 기호인 해치는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익스텐드 하셔서 자, 바깥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안에서 작업했어요. 여러분들이 놓는 위치를 조금 더 근접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문 작업까지 얼추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쪽 부분 마감할게요. 여기서부터 라인을 하나 윗선에서 긋죠. 그리고 옵셋 500 내려서 자, TR 엔터 해서 선택하고요. 자, 이 윗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는 선들 다 지우고 자, TR 엔터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선은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일단 작업은 얼추 됐고요. MA 이용해서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지금 이 선은 우리가 지금 아까 이 예비선을 걷기 때문에 필요 없는 선이잖아요. 자, 해치 똑같이 넣을 거예요. 해치를 넣을 건데 선택해서 한 번, 두 번. 자, 지금 해치가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어떤 게 하나가 막힌 걸로 인식을 안 해서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자, 엔터 확인했습니다. MA 해서 해치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똑같이 선택해서 두 번 들어가야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엔터 확인한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치는 여기 이미 작업을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MA만 하셔가지고 하나만 작업 바꾸시면 되고요. 하나 바꾸시고 나머지 여기 그려진 해치, 사선 해치는 똑같이 MA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부분까지 완성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자, 이제 이 부분까지 완성된 작업을 진행했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다음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했어요. 여기까지 작업하고 지붕도 여기까지 작업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이 요 선 있죠. 문이 잘려져 있기 때문에 문을 그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중심선 용마루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벽체가 여기서부터 절반, 벽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대림벽의 그 기준이죠. 벽체 2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190 나누기 2니까 그냥 100으로 봤을 때 여기도 100 나와서 중심선에서부터는 200 나오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옵셋 중심선에서부터 자, 이걸로 다시 갈게요. 여기 용마루선을 기준으로 200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용마루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요. 용마루 기준으로 200을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여기 용마루선이니까 요 200 보낸 거에서 문이 만들어져야 돼요. R2C 엔터 해서 바깥쪽에서 만들어 볼게요. 골뱅이 900에 2100이죠. 900에 2100 해서 옵셋 안으로 30 다시 150 자, 하시고요. 라인 쭉 하나 긋고요. 옵셋 900 자, 이렇게 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만들어졌으면 옵셋 RA로 75, 150이니까 150 나누기 2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REC, 렉탱 한 번 더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렉탱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렉탱 할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옵셋 10, 자, 이거 몰딩이죠. 문양을 넣기 위한 몰딩을 작업한 거고요. 자, 서클 반지름
아까 제가 근처점 껐죠? 요럴 때는 또 근처점이 있어야 돼요. 자, 서클 해서 반지름 15 정도 하시면 너무 작네요. 네. 20 더 키워서 네, 요렇게 만들고요. 옵셋 5를 바깥으로 빼서 한 20 해야겠네요. 옵셋 15 정도를 바깥으로 빼고, 요 옵셋 15 바깥으로 빼는 건 별 큰 의미 없어요. 요거 그냥 중심선 그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선에서 중심선 표현하려고 그냥 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기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문이 나오는데, 우리 방문 열리는 방향을 봐야 되겠죠. 당겨서 이쪽이 경첩이 있죠. 그러면 항상 경첩이 있는 부분, 라인으로 경첩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가운데 선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문틀에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MA로 중심선은 표시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선은 문은 인면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작업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무브 하셔가지고 문을 선택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일단 TR 엔터 해서 이 부분에 뒤에 들어가는 이 선들을 자르기 위함입니다. 문이 잘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번 잘렸거든요. 잘려서 방향이 확 바뀌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이 벽선을 또 찾아야 돼요. 벽선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뭐랄까 까다롭죠.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옵셋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190 나누기 2를 해서 선을 하나 더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선은 필요 없죠. 자, TR 엔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자르고 자르고, 자,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이 저쪽 벽의 끝선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까지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쭉 갔는데 여기는 거실이죠. 여기는 주방이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표현될 게 뭐냐면 옵셋 120을 올려서 걸레바지가 표현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방으로 바뀌고 거실로 바뀌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요 잘려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나타나지기 때문에 이 걸레바지가 들어가는 요 표현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잘려진 단면 부분에 대한 표현까지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고, 제가 끄는 걸 눌렀나요? 네, 끄는 걸 눌렀나 보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칠 건데요. 반자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거고요.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완성된 도면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완성된 도면을 보면 여기서 잘려진 그 표시 있잖아요. 절단 표시. 요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방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선을 위해서 자른 거지만, 나중에 이제 요 절단선 작업할 때 요거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올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선은 지우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